네,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벌써 2017년 또 3월달도 지나갑니다. 이번 주 이제 3월의 월봉도 마감을 하는 한 주고요. 또 경제 이벤트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월말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월말로 진입하면서 지표에 좀 주목을 할 거고 또 실적에도 주목을 좀 하는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겠죠. 자, 진짜 시작합니다. 이슈 브리핑 긴 터널. 예. 증시에 대한 어떤 표현을 제가 긴 터널로 올해 초부터 줄 세우기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줄 세우기 과정에서 좀 굉장히 긴 터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긴 터널의 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도 사실상 박스 터널의 채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긴 터널 과정에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 상승이 불러오는 효과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주 일부 수출주죠. 일부 수출주의 수출주와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의 저평가되었다고 인식이 깔린 수출주,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강한 반발이 계속해서 쏠리면서 사실상 증시 상승 효과는 전체적으로 확산되거나 수익률을 키우는 관점에서 쉽지 않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 트럼프 케어 자진 철회 그리고 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영국 EU 탈퇴 어차피 뭐 하기로 했던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뿐이고 얘기를 하는 시점인 거고요. 무역지수 및 소비자 심리지수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입니다. EU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1951년 4월 6개국 파리 조약 체결이 되면서 출범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57년 3월에 로마 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1973년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유럽 공동체 EC의 탄생에 가입을 합니다. 전년도 2016년도 6월에 영국 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1993년도, 그러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EC에서 EU로 출범이 됩니다. EU로 출범된 다음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도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U의 유로화, 중요한 건 유로화입니다. 역사, 유럽 역사, 통합 역사에서 중요한 건 유로화입니다. 1999년 1월에 유로화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동유럽 쪽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가입을 하죠. 그래서 2000년도는 유로화의 힘에 있어서 유로의 소비가 확산되면서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호황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긴 역사에서 일단 영국이라는 나라가 1차적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과연 그 후에도 이 이후에도 유럽에 가입에 되어 있는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탈퇴할 수 있는 국가가 나오느냐 여부예요. 첫 단추 깨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누군가가 먼저 실행하고 나면 향후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유럽에서의 가장 큰 그 문제는 EU가 축소되거나 뭐 붕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축소되거나 또 계속해서 제2탈 과정이 나오면은 사실상 EU의 역사는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첫 행동을 영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제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뭐 브렉시트 반대 시위도 있고 한데 반유럽 정석 그리고 EU에서는 영국에게 밀린 납부금 내고 나가라. 이제 어쨌든 간에
저게 최대한 걸림돌일 텐데, 협상에. 이번 주 중에 영국이 본격적으로 공식으로 통보를 하고 이 협상을 시작을 해 나갈 겁니다. 이 협상 시작을 이제 뭐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5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지 않은 협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제도를 일일이 손봐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런 점에서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씩 뭐 실적이 안 좋거나 흔들리는 과정이 나타날 때 좀 더 기름 붓는 격, 뭐 그런 격으로 이슈가 좀 더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가 아니라 시장이 좀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면 저런 내용들이 조금 나올 때마다 좀 더 기름을 붓는 격, 부채질하는 격 정도 될 겁니다. 트럼프의 순탄치 않은 뜻,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성이라고요.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 난민 행정 명령도 계속해서 법원에서의 중지 결정이 나오고, 러시아 게이트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일이죠. 트럼프 케어는 자진 처리를 해버렸어요. 미국 공화당이 압도적인 하원 의원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공세에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이 생기면서 올려봐야, 표결 붙여봐야 안 된다, 부결이다는 걸 인식하고 자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트럼프의 정말 순탄치 않은 임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 증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이라고 할까요? 반응 속도가 거의 아직은 없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시장의 역사, 또 시대의 역사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트럼프의 행동에, 또 거치는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점, 이 점이 앞으로 내년 중간 선거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항상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지수입니다. 수출입 물량지수를 보시면 전년도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부터 수출입 물량지수 확실히 개선되거나 전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1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제가 2등주들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죠. 표현을 쓴 것들. 걔네들이 가파른 상승이 좀 나오죠. 일부 IT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년도 1월, 2월에 전체적으로 수출주 위주로,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 위주,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 그리고 전년도 이건 1, 2월 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일부 그 수출주에 국한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전년도 12월 달부터도 뭐 LG전자라든가 LG노텍 등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죠. 수출입 물량지수 자체에서도 수출주들의 개선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수출주에 좀 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출 물량지수 및 금액지수의 등락인데요. 전년 동월비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입니다. 16년이고요. 금액지수도 같이 봅니다. 먼저 물량지수에서 보면은 화학제품,
근데 화학 제품은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죠. 12월에 좀 주춤하고 이럴 때 주춤하다가 2월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정밀 기기 부분도 전년 동월 대비 상당폭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쪽에서의 개선세가 나오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IT 기기 전체적으로 이제 항목도 보면 IT 기기의 반도체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3월 중 96.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양적완화 시점부터 나왔던 이 지금 추이 점도표들을 보시면 소비자 심리수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그 다음 2011년도 12년도 여기 구간이 100을 하면서 안 좋을 때, 지금 전년도의 연초에도 안 좋았죠. 사실상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소비자 심리가 안 좋은 위치, 100을 하회하는 위치에서는 지수가 폭락을 막고 바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1년 때. 근데 사실상 지금 더 낮아지면서 전년도 하반기에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올 초도 그렇고 전년도 특히 하반기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지수는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으로 보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될지는 조금 그래요. 이거 뭐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게 현재는 2.3% 상승 나오는데 향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더 저는 높다고 봐요. 그 이유의 핵심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벌써 내구재 중에서 자동차 판매들을 내수시장 보면은 올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 과연 개선이 계속 100을 개선되면서 100을 상회하게 됐지 아니면 계속해서 100 이하를 하회하면서 침체 구간에 있을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보고서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주일 전 그러니까 항상 3월 12월 그 결산 기준인 회사들은 3월 말일 기준으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돼요. 현재 제가 여러분하고 대응하고 있는 포트 매매나 가치 투자나 또는 로또 매매나 또는 스윙 매매나 해당되는 기업이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해당되는 기업은. 요게 이제 감사보고서. 그래서 항상 3월에는 좀 코스닥이 부진합니다. 3월에는 좀 일반적으로 좀 부진해요. 눌림목도 나오고 심리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기업, 이 기업은 여러분들도 메모를 해놓으시고 관심 종목에서 무조건 관심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세요. 차트를 돌려보던 기업 분석을 하든 일단 제외를 시켜놓으세요. 유가증권 시장에선 KGP, 대우조선해안, 중국원양자원, STS공업, 삼부토건, 넷설론, 그 다음에 코스닥 나노스, 행남생활건강, 다산네트워크스, 썬코어, 선택, IE,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보타바이오. 전 제가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저기 깠었었죠. 고점권에서. 결국은 저렇게 사고 치잖아요.
카스, 지어소프트, 세미콘라이트, DNA링크, 알파홀딩스, KSP. 저기 알파홀딩스는 예전에 알파칩스거든요. 알파칩스는 사실 로또 종목에서 2년 전에 대행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리고 저도 먹고 나왔는데 결국 제가 로또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큰 금액으로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딱 일정한 금액 범위 100단위로 해놓고 터지면 대박, 안 터지면 깡통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대다수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 돈의 오감이 수상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꼭 기업의 사업 보고서 및 재무 상황 및 자본의 흐름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리스크 패팅 하는 거. 요거 한번 마감 폐지되기 전에 한번 작전 들어가겠는데 라는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 놈들은 꼭 한 번씩 터지긴 해요. 좀 저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전, 세안, SB, 신양오락컴, SS, 컴텍, 제이스, 테판, 토르인. 요거 중요한 거는 지금 왼쪽에 제가 여기 얘기했던 얘네들은 마감 기한을 넘긴 거고요.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무조건 상장 폐지냐? 그건 아니에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상장 폐지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빼야 돼요. 우전, 세안, SB, 신양오락컴, SS, 컴텍, 제스테판, 트루인. 왜? 의견 거절이거든. BNC 컴퍼니, 리캠. 리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위험하다고. 아마 우리 회원님에서 회원님 몇 분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 리캠. 제가 쟤는 쟤 위험할 수 있겠다. 리캠.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하고 공시 내용에 보면 좀 이상이 있었어. 공장을 이전을 하고 이전하는 데에서도 그 리캠이 대전 쪽에 있다가 아마 금산 쪽으로 이전했을 거고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보고 채권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수상했거든. 시세를 터져줄 만한 놈은 맨 처음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상하거든. 결국 저렇게 됐어요. 감사 의견 거절 나왔어요. 세븐스타웍스, SJK 의견 한정받았어요. STX, STX 중공업 넥솔로는 자본금 전액 잠식 사유로 상장 폐지 사유. 지금 요 오른쪽에 나온 기업들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상장 폐지예요. 거의 확정이라고 해도 봐야 되겠죠. 여기 왼쪽에서 아마 지금 깜짝 놀랄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폐지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는 폐지 조건이 아니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근데 폐지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업을 인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로 해서 슈팅 나왔다. 근데 그 인수 기업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인수 기업에 대한 그 감사보고서 그 지역에서의 회계가 좀 지연되는 관점, 문제가 좀 있는 것 그건데 좀 주말에 일단 연락을 취해봤어요. 연락을 취해서 주변에 좀 더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내일 중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폐지 조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상장 폐지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이게 왼쪽은 유가증권이고요. 오른쪽입니다. 이게 코스닥 기준이거든요. 코스닥 기준 먼저 할게요. 최종 부도 은행 거래 정지,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 전액 잠시, 무조건 즉시 상장 폐지라고요. 감사 보고서상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그러니까 의견 거절 받거나 한정이라고 받은 기업도 있죠. 의견 거절, 한정. 그냥 즉시 상장 폐지예요. 자본 잠시 즉시 상장 폐지예요. 분기별 사업보고서 미제출, 그렇죠?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서는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 규정인데요. 정기보고서, 감사보고서인데요. 보시면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에 10일 이내도 이내 보고서 안 내? 지났는데도 열흘 정도는 받았는데 안 내? 그러면 폐지예요. 감사인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인 경우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상장 폐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 그러니까 코스하고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 이 얘기 나오면 즉시 상장 폐지예요. 그러니까 감사부터 미제출됐다고 무조건 다 상장 폐지는 아니에요. 미제출되고도 유예 기간 중이니까 그 안에 내두면 됩니다. 문제는 보고서에서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한정이 나오면 그러면 상장 폐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뭐 굉장히 찬바람 불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좀이 아니죠. 상당 부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오른쪽에 의견에 대한 거절이 한정이 나온 기업들, 자본 잠시 나온 기업들은 볼 것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빠졌다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말고 지금 미제출된 기업들 내에서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살아나는 기업들은 팡 하고 틉니다. 야 이거 미제출일 뿐이지 크게 문제는 안 돼 라고 하면 빵 하고 뜨거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런 거는 종목을 쳐다도 보지 마시는 게 낫겠죠. 일단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타단네트워크스는 추후에 좀 더 내용 정보가 들어오면 입수가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략, 이제 월봉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제가 월봉을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런 식 마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봉상. 그러면 아래 꼬리는 나온 월봉이고, 윗꼬리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종가 싸움이네? 그렇죠. 이번 주는 종가 싸움의 기준이라고요. 고점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제가 지난주 고점은 종가 싸움 기준이 되는 거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의 주봉을 보면 지난주 제가 예상했던 주중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의 굴곡. 이번 주는 그럼 지난주 고점이 284.40이고 종가가 282.3 하니까 지난주 고점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고점이다. 그러면 고점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눌리려고 한다면 고점이 낮아져야 되니까. 고점이 낮아진다고 치면 지난주 고점이 최고점이라면 사실상 이번 주 고점은 많이 가야 지금 282.3에서 1피 정도? 282.3.50 정도? 위로? 종합주가에서 오면 지난주 2182가 고점이잖아요. 지금 2168이죠? 그럼 많이 가봐야 2175 정도? 그게 이번 주 고점일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저항연이라고. 그럼 내리면 지난주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 2151포인트니까 2150? 그럼 더 내리면 일단 5일 이평을 만나는 자리 정도 2130포인트 중반대까지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번 주는 1차적으로 2175가 저항점일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영역이. 그 다음에 하단은 일단 2150일 거예요. 거기 열어주면 이제 2135포인트까지도 보이는 거죠. 2130포인트까지도.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상의 시나리오 중에서 유력한 건. 오늘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시효과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내려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처음에 이번 주 제가 예상하는 거 그러면 지난주 고점 일봉상 나온 거라고 보는 거라면 오늘 여기서 시작하면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그냥 눌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150포인트 정도 가면은 멈칫 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빠졌다가 이 갭까지 메워놓고 야야야 이제 반등 주고 또 밑에 뺐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끝나는 한 주가 되거나, 아니면 시작해도 여기서 쭉 올라다가 내려가다가 올랐다가 다시 쭉 하다가 이렇게 눌리는 한 주가 되거나. 그러니까 주봉상 전체적으로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어쨌든 음봉일 거라고 봐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 음봉이 주중. 그러면 주중에 음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주 초반에 세게 빼버리면 주 후반에 반등하는 거고, 주 초반에 빼는 척 했다가 반등 세게 주면 오히려 주 중후반에 다시 눌렸다가 이런 거고, 주 초반부터 왔다 갔다 박스 치면 주 중후반에 슬슬 눌러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한 주로 이번 주 예상을 해봅니다. 주중 한 주 흐름입니다. 그래서 선물 예상 지수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주일의 흐름을 계속 주목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때 3월 21일 날 22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지금 1차적으로 수요일 날 그렸던 그림 수목금 거의 일치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월봉상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월봉상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잖아요. 윗꼬리 얼마나 달려서 종가 마감하느냐예요. 선물 데일리 예측. 지난번에 이 박스를 그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거. 그래서 금요일날 어떨 것이다. 그쵸? 금요일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하단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 시초가가 보합에서만 시작한다면 땡큐. 뭘 땡큐? 이거지. 저항을 인식하고 있는데 지난주 고점 나오고 그러면 뭐 283.30이 저항 및 돌파 기준이 될 거고, 거기서 좀 더 넘어간다 하더라도 눌릴 거고, 281.60은 여전히 뭐예요? 지지냐 이탈이냐 기준이 될 거라고. 281.60을 딱 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탈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힘겨루기 자리라고요. 한 번에 쫙 빼버린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 쫙 빼버리면 다시 또 281.60에 미련이 남아서 또 올라올 자리. 어쨌든 또 이 싸움이라고요. 근데 지난주도 281.60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281.60이 어때요? 아래에서 싸운 건 요 정도만 있었죠. 위에서 싸운 게 이거죠. 위에서 싸운 거죠. 그쵸? 뭐 근처만 오면 자꾸 탱통통통 튀잖아요. 이번 주는 그 자리가 오면 일단 튀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튀다가 다시 밀리면 이제는 저항 자리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예측을 하고 갑니다. 이번 주 주중 예측을 좀 해드렸고요. 진짜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